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승주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팔로우 더 머니, 팔로우 더 맨 정말 다양한 전략, 철학과 함께 또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행동주의 펀드들은 어떻게 삼성을 공격했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워낙에 시장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리가 많죠.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진짜 안녕하세요. 우리 예. 투자자분들은 안녕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네, 이런 변동성을 네. 하도 많이 봐갖고, 그쵸. 예, 실전에서,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그러니까 급락할 때 네. 파생 전략으로 중화 전략, 해지 전략을 쓰지 못하시는 분은 음. 그냥 시세판 끄고 산책하세요. 그냥 보지 말고. 예. 제가 요새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군요. 괜히 그 시세 떨어지는 칼날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네. 대응할 에너지가 없으신 분들은 이게 감정이입이 돼요. 맞아요. 거기서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에 실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가끔 가다가 그냥 주무세요 그러거든요. 그래놓고 자고 한 달 후에 일어나면 그 세상이 어떻게 했었나 할 정도의 또 다른 세상이 오니까 네. 예, 그 부분을 더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일단 멘탈이 그렇게 흔들릴 때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좀 잘못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방법으로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투자가 네. 그 맞추는 것보다는 멘탈 싸움 같아요. 그쵸. 예, 저도 이렇게 싸워보면 멘탈이 강해야 돼요. 그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예. 거의 40년에 가까운 그런 투자 경력에서 이런 시장은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가상세계 훈련에 그러니까 화살이 나한테 막 와요. 네. 맞으면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죠. 예. 그래도 눈을 똑바로 뜰 수 있는 그 네. 정도의 훈련 뭐랄까. 그리고 오히려 이스타이팅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은 네. 요새 같은 장이 오히려 더 나으실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요새 떨어지는 속도에 대비해서 제가 매일 파생 양매수를 계속 해보거든요. 네. 하방에서 큰 수익이 안 나요. 오늘은 까꾸로 됐어요. 뺐다 올리면서 이제 콜에서 그쵸. 오히려 수익이 나고, 네. 그러니까 파생 매매를 하시면 물살의 세기가 지금 어떤지를 좀 감을 잡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매일 양매수로 금액을 좀 일정 부분 해갖고 넣어봐요. 그래서 이게 시소가 어디로 움직이나 거기에서 이제 그날에 내가 생각하는 심리와 네. 실제 시장의 움직임의 오차가 어떤가를 계속 추적을 해봅니다. 그게 오히려 실전할 때는 도움을 많이 줍니다. 예. 노하우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멘탈 관리를 잘 하면서 어쨌든 시장 상황을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표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얘기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8월 12일에 2,200만 주, 13일은 3,300만 주 집중 매도. 오늘도 하락 마감. 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네. 그러니까 요 수치, 오늘 거는 900만 주, 제가, 끝나기 전에 와서 이게 캡처 떠놓은 게, 그 중간에 수치 한 네. 3시 정도의 네. 수치인데, 오늘도 한 900만 주 정도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수치를 진짜 저도 처음 봅니다. 8월 12일 날 2200만 주, 3100만 주. 네. 저는 옆에 수치가 대단해요. 우리 개인들. 요 그대로 때리면 2100만 주, 3000만 주 하면 3200만 주. 개인도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근데 네. 저는 여기에 이게 네. 개인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하는 우리들의 개인도 있지만 뭐라 그럴까 스마트 개인도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리랑이 그쵸. 한국은 어디서 찍어갖고 나오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제가 큰 고객들의 실전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담보로 잡아갖고 추가로 사시는 분은 계세요. 네. 그래서 좀 굵직굵직하게 사고 또 다른 포트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일부 다른 걸 정리하고 이쪽 오는 고액 자산가들도 많이 봐요. 그래서 그 수치도 만만치 않겠지만 네. 저는 이 외국인들이 이 2200, 3100만 주의 네이키드 매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 파생에 합성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타 법인이나 다른 쪽을 계속 추적해 보는데
큰 게 안 걸려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합성은 좀 색다르게 합성하나, 뭐 채권 쪽으로 합성하는지, 아니면 옵션 쪽을 더 레버리지 일으켜서 합성하는지, 아니면 개인 속에 숨어서 사모펀드 스타일로 합성하는지, 뭔가 요거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네.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 네. 그리고 요새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때리는 거에 직관적인 거는 저는 삼성전자는 한 7만 2천 원, 7만 5천 원에서 온 것 같고, 네. 그다음 SK하이닉스는 저는 저점 찍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10만 원 깨는 순간에 네. 마치 오늘이 18일이죠. 그렇죠. 작년도도 똑같았어요. 2020년 8월 18일 날. 그래요? SK하이닉스가 작년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억이 잘. 7만 천 원. 아, 그때도 정확하게. 비슷해요. 오. 막 그냥 9만 원대에서부터 급락하면서 삼성도 때리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그때가 이제 급락 파동이 막 나왔는데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1월 달까지 15만 원 갔어요. 저는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비슷한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고 봅니다. 이런 흐름, 그러니까 7만 원대에서 예,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간 흐름이 예, 재현될 거다. 재현될 거다. 어허. 지금은 거의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다음에 뭐 일단 지금 흐름으로는. 아니 지금 분석하는 사람 보면 이제 셀 반도체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우리가 시각을 저는 이 시간은 자꾸 소설적인 시각으로 여러분들한테 복잡계 시각으로 시나리오 스타일로 맞아요. 네.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라는 걸로 자꾸 접근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거 헤지펀드 전략으로 이 판을 죽여놓아서 삼성전자를 싹 걷어가는 판을 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오. 이 에너지가 그리고 저는 또 두 번째 시각으로는 네. 내년도 상속세를 내는 방법이 나는 삼성전자를 올려서 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보가치 높여갖고 말씀하셨죠. 예, 네. 그 담보를 해서 2조 빌려갖고 낸다. 그 방법 쓰나 한번 보자. 전번 시간에 얘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려 그러면 한쪽은 쌓아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소설 쓴 게 이제는 요거는 또 들어맞지 않습니까? 삼바가 어마무시하게 가는 거. 그렇죠. 70만 원대에서 지금 100만 원도 넘었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요새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백신을 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로직스에 위탁 생산해서 네. 생산해 갖고 꼭 이것도 저기 애플카 느낌 안 드세요? 네? 그냥 바닥에 있다가 애플카 딱 터트리면서 곧 할 것 같아 하다가 나중에 지나보니까 거기가 꼭지였듯이 그렇죠. 이것도 딱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그 다음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주가는 지금 다른 건 박살이 나는데 최고가인데 그게 다 그 모멘텀 끌게는 모더나예요. 아. 모더나 이 백신 관련된. 네. 근데 여러분들 시젠이 요새 어떤지 아십니까? 시젠. 예. 시젠은 박살이 나 있어요. 50% 지금 무상증자까지 했는데 아주 박살이 나 있습니다. 6만 원대로. 네. 그러면 아니 이게 확산되고 그러니까 약간 백신 쪽으로 갔지 진단 키트로는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새 또 마스크 얘기합니까? 안 하죠. 50 얘기는 초창기에 놓고 거의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가만히 보시면 어떠한 그 선도주의 그 순환 테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렌즈를 볼 때 네. 저는 실전에서 이 렌즈가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대주주의 이기심. 우리는 자꾸 펀더멘탈하게 하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 상속을 어떻게 싸게 할 수 있나. 네. 상속세를 어떻게 적게 내나. 그다음에 정부가 막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의 제재를 어떻게 잘 피해가나. 그다음에 내 지배 체제로 어떻게 잘 만드냐. 이게 모든 관심이지. 어떤 때는 그래서 대주 입장에서는 주가 올라가는 거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걸 담보가치 높여서 자금을 끌어들이거나 뭐 채권을 발행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일 때 네. 이럴 때 그걸 거버넌스라고 표현하는데 요번에 이제는 저는 삼성그룹이 지금 8월 달이니까 네. 내년 4월 30일 날 또 2조를 내셔야 됩니다. 네. 어떤 시나리오로 내나 한번 보시죠. 저는 이번 급락이
저는 삼성전자 전에는 1월 달부터는 제가 절대 10만 원 못 가니까 팔아갖고 KT 사십시오, 딴 거 사십시오 그렇죠. 한 사람이거든요. 네. 요새는 이 급락을 보고 또 이 거래량 규모를 보고 아 이제는 10만 원을 쉽게 가겠구나. 오히려. 내년도 오히려 이 벽을 뚫고 하는 네. 에너지가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편만 보지 마시고 요번에 그 옆에 이 개인 투자자의 어마무시한 이 속에 우리 순진한 개인 투자자도 있겠지만 어떠한 좀 스마트한 생각 있는 전략가들의 그 매수세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언제쯤 드러날까는 앞으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어떤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시나리오는 그 삼성물산이나 네. 삼성생명을 분할하는 방법. 뭐 지주에서 전번에 이제 그때 뭐 합하고 쪼개고 뭐 하는 이런 거 많이 얘기하셨죠. 그 방식에서 하나가 나오나 한번 들여다볼 거고 두 번째로는 중국계 자금. 중국계. 여기도. 그럼 제가 그 블랙록의 그 수장이 돌아가면서 그 동남아 휘젓고 다닌다. 우리나라만 네. 제발 피하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온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그또 하나 나오는 게 중국계 자금이 뭔데 네. 저는 요번 7월 1일부터 네. 중국의 그 공산당 그 100주년 때 선언한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그 앞으로 그 3년 동안 네. 이 글로벌 투자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어떠한 전환점의 선언 같아요. 앞으로 3년. 와,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네. 그냥 그 금융전쟁 터진 것 같아요. 지금 옛날같이 그 세계대전이면 이제 총칼 갖고 막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중국과 미국은 돈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현상에서 지금 이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쪽은 이제 어떠한 현상이 나올 것 같냐면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얘기요? 공불원? 공불원. 네. 불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불원. 그렇죠. 난 이게 아주 무서운 단어 같아요. 공동불원 정확하게는 네. 자금을 뺏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공산지사 잘 사는 사람 뺏어갖고 그 하층민이나 중산층에 넘겨주는 나눠주는. 그 인민의 그 공동의 부를 위한 그쵸. 어떤 국가 주도의 네. 전략이지만 네. 이게 약간 다른 개념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잘 사는 사람들 거나 이렇게 이 지금 뭐 빅데이터나 네. 요새 텐센트 네. 뭐 마윈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 그렇죠. 현상이잖아요. 게임도 뭐 마약이다 이런 게 한 줄기에서 이제 그 민간으로 내려갔던 거를 다 정부 주도로 뺏어갖고 뭐 과외도 금지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옛날에 그 귀주못해지라고 수정방이나 네. 이런 거는 그 상납의 대상이었거든요. 이거 비싼 거 같고 그런 주가들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책이 일관성이 그냥 단순하게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부론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뺏어서 과연 우리 중산층이나 이러한 공공의 국가 주도형으로 가는데 네. 단순하게 그냥 획일적으로 뺏어갖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를 전략적으로 키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눠줄 때 나눠주더라도 불려서. 불려서. 어. 여기에 얘네들도 헤지펀드 전략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 불리는 과정에서요. 불리는 과정에서 지네들 그러니까 약간의 구프펀드 스타일은 뭐 어떻게 숨는지 모르겠죠. AIB를 통해서 하든지 구프펀드를 하든지 이런 전략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키우냐? 네. 반도체 굴기, 우주 굴기, 기술 굴기. 그러니까 투자가 장기적으로 민간으로 가기보다는 국가 주도형으로 가면서 또 ESG. 네.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탄소를 또 배출 많이 하는데 그렇죠. ESG하고 탈탄소 아. 이런 것에서 이제 국가 주도형으로 해갖고 선언을 한 게 요번에 공부론의 시도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정신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제부로 지금 베이다이어가 이제 네.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부론 얘기 나오고 전체적인 분위기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내가 가장 걱정했던 게 환율이었거든요. 환율. 그 전에도 여기서 끝나다 20원 더 튀면 이게 또 중국 맞아요. 전번 환율 얘기도 시간에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네. 1170원대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되는 1200도가 큰일 났네다가 어제 오늘 딱 보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너지 보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끝났다. 공부론 얘기 딱 나오는 거 보고 네. 공부론 중에는 네. 저는 하나의 헤지펀드라고 달러 채권, 중국이 갖고 있는 달러 채권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고채 채권으로 바꾸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만 우리나라 3년짜리, 10년짜리 국고채 한번 사줘 보세요. 그러면 위안화 팔아갖고 원화 자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원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화는 이제 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의 속도가 이제 강세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카드라면 그거보다 더 어마무시한 카드가 아까 불리고 할 때 돌아다닐 때 우리나라 국고채가 우리나라 부동산만 사는 게 아니라 국고채하고 주식도 사나. 그래서 저는 여기 들어온 것 중에 중국계 자금도 있나 계속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네. 어떤 주식을 사겠어요, 얘네들이? 어떤 주식을 살까요? 진짜 그게 제일 궁금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싸죠. 아니 오늘 대표님 말씀만 들으면 갑자기 막 풀 주고 있다가 희망이 좀 생기는 느낌인데. 아니 이게 네. 저는 단순한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게 제가 이런 거를 글로벌 매트릭스적 시각이라고 보거든요. 네.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뉴스를 아프가니스탄을 봐요. 이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미국이 철수하고 네. 막 여기에서 이제 큰일 났다 신장 지고 뭐 해서 이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보고 그러면 또 우리 뉴스는 또 어떻게 해야 하냐면 베트남 사태. 네. 그럼 혹시 우리도 그렇게 자꾸 이렇게 그 뭐랄까요 접목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컨트리 리스크 높아갖고 이거 환율이 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분석도 있다고요. 저는 그 시각은 잘못된 것 같고 이 아프가니스탄도 네. 저는 미국의 최대 실수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그러니까 왜 거기를 20년 동안 자기네들의 전략 자산을 계속 누다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에 갖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될 자금이 우리 자기네들 거 처리하기도 힘들어서 축소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패권의 에너지가 점점 축소되는 달러 패권이 점점 축소되고 요때다 하고 왕위가 쳐들어갑니다. 왕위가 네. 왕위 부장이 네. 그래서 거기에 텔레반에 여러 가지의 자원 외교라고 그럴까요? 텔레반 정부를 지지해주고 네. 텔레반 정부의 여러 가지의 어떠한 에너지를 네. 플러스 시키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옵니다. 오늘 얘기할 게 너무 많고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 지금 자료예요? 네. 대표님? 네. 그래서 네. 이 와칸 회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와칸 회랑. 전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우리 역사 때 고손지 장군 기억나요. 네. 요걸로 여기를 넘어서 그 원정 가신 겁니다. 여기가 약간 그렇게 협곡같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좁고. 네. 예. 그런데 여기에 밑에는 파키스탄, 네. 여기 위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네. 러시아 쪽 옛날 분할, 중국, 네. 그리고 이렇게 그 네 가지가 이렇게 겹쳐 있는 뭔가 그 실크로드의 이렇게 연골 통로이지만 또 중국이 중동이나 이런 것들 하려고 그러면 이쪽을 꼭 지나야 되는. 뭐 분쟁지구나 통로에 약간 그러니까 중화지대, 중간지대라고 딱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요 지역에 웨칸 하랑에 네. 새로운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죠? 러시아하고 중국이 군사훈련을 하고 네. 예, 이제 아프가니스탄 니네들 일로 넘어오면 왜냐하면 러시아도 아프가니스탄에다가 졌죠. 또 철수하고 그 다음에 미국도 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는 중국의 신장도 위험하다 텔레반인데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중국이 여기다가 전략 자산을 자금을 투여해 갖고 여기에 가스관이나
그 다음에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장 무서운 원자재가 2개 있습니다. 뭐예요? 2차전 리듬, 히토류. 아, 히토류 여기 또 세계 또 최대. 그 다음에 리듬 2차 전지. 네. 이거에 대한 또 시장에서 또 핫한, 예. 그쵸? 이거를 중국이 이거를 가만두지 않을 거고 중국의 제가 기억하는 MCC라고 그러나 무슨 야금 공사라고 있어요. 네. 해외 채굴을 하는 벌써 MOU 맺고 들어가요. 그렇습니까? 예. 빠르네요. 예. 오. 그래서 구리, 히토류 벌써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벌써.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번째 무서운 무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난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뭐예요? 아편. 아편. 예. 아편 전쟁의 예, 중국이 오. 망가졌던 청나라 네. 때에서 아편, 네. 양귀비 네. 세계의 80%를 생산하는 게 아프가니스탄. 그렇군요. 그것도 신기하죠. 그거를 지금 유럽은 이 아프가니스탄한테 지금 미국 점을 고마워했어야 돼요. 이걸 다 막아줬거든요. 근데 이게 텔레반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안 막아요. 그걸 무기화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갖고 지네들 먹고 무기하고 뭐 하는데 전 세계 뿌려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또 유럽이나 미국 쪽에 또 참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이런 것도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우리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경제, 무협 소설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대표님 말씀 들으면 소설인데 소설 같지 않고 소설인데 소설 아닌 소설 같은 너?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주식을 너무 그냥 주당 EPS 곱하기 얼마 숫자로. 네, 숫자로만 네. 보고 또 하나는 뭐 기술적 분석에 이평선이 얼마 이거 30%만 맞아요. 그냥 제가 우리 제목이 팔로우 더 맨, 팔로우 더 머니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 시각도 들여다보자고요. 네. 그러면 이 아프가니스탄에 누가 점령할 건가? 네. 그 재원을 어떻게 잡을 건가? 네. 중국은 오히려 신장을 걱정하죠. 네. 오히려 저는 중국 돈이 일로 들어가서 아프가니스탄을 키워줄 겁니다. 와. 벌써 그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전략은 민간 독점으로 가는 데이터, 핀테크, 과외, 사상적인 호위병 사상의 네. 이런 것들을 우리 민주적 사업 보면 야, 큰일 났다. 그래서 뭐 그거지만 오히려 국가 주도로 그거를 막는 게 네. 우리나라가 실패한 게 뭐예요? 주거, 부동산값, 교육, 요즘 난리죠. 출산. 네. 그거를 다 쳐갖고 그 비용을 내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걸 국가 주도로 한다니까 될 거라고요. 될 거라고. 그 다음에 그 재원 갖고 기술적인 거나 이런 데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 근데 그 대리인이 정부 주도하에 국유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칭화윤이 다 망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보면 파산해서 상장 폐지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사고는 그걸 책임진 애들을 숙청시키고 이쪽을 해서 파산 처리를 해요. 그리고 그 자회사를 알리바바가 인수하게 만들어요. 지네들이 인수한. 그래서 그쪽으로 키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파이프라인을 계속 돈을 더 갖다 대서 네. 키워요. 나는 이게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네들이 이거를 이제 국유기업 이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국유펀드의 싸움이 이제 붙으면 국유펀드의 전략가가 우리 사람들 기술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고 인력들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잘 먹히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펀드에 숨어서 지분 획부해 갖고 M&A 해버리는 거예요. 지분이 힘이죠. 예. 그 싸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고채라든지 우리나라에 이제 얘네들이 키우려고 하는 반도체 그러면 기술력이 안 되면 얘네들 지분 확보해 M&A 네. 이런 사고 방식을 바꾸면 어떻게 하려고요? 근데 이렇게 될 동안 미국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부르는 거죠. 어. 빨리 여기 투자해.
여기 40조 갖고 와.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지금 나가고 아주 머리에 쥐가 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본 마음은 2조 내야 되는 것도 해결도 안 되고 법적 문제 사면도 안 해주고 그냥 가석방인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에서 쥐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저는 우선순위가 네. 미국 가는 거는 솔직히 네. 신용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잘못 갔다가 또 여기 중국 양방에 걸려갖고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 다음 정부 상황.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나 세금, 상속세 내는 2조. 그래서 나는 그게 최우선순위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법률 문제 해결. 그렇죠. 저는 이게 제일 최우선이에요. 그러면 그 법률 상속세는 담보가치 높여갖고 저는 삼성전자 담보를 지금 7만 원 아닙니까? 네. 요거를 10만 원에 담보 잡아보세요. 그럼 자금 조달이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삼성전자를 그냥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거기다 펄을 주겠죠. 네. 어떤 펄을 줄까? 그거를 고려할 때 뭐 투자 전략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쪼개고 합치고가 나올까요? 거기서 쪼개고 합치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외국계에서 이번에 찌라시가 좀 돌았는데 네. 삼성전자 물적 분할한다. 그러면 또 주가 악재니까 막 떨어질 때 그걸 그렇죠. 퍼뜨리더라고요. 저 홍콩계 라인 애들이. 네. 저거 믿지 마라 제가 그러거든요. 아. 저 주가 떨어지고 지네들이 거들라고 하는 그 홍콩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마바라라고 부르는데 그 마바라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털어내게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네. 채들 턴다라고 그러거든요. 흔히 뭐 개미분들 떨어져라 막 이렇게 겁먹어서 이런 얘기 이게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소설 네. 같다고 했지만 우리 대주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써먹는 수법입니다. 그래요. 예. 제가 또 기업을 또 당장 이름 얘기하니까 싫으니까 그냥 하나로 거버넌스 할 때 네. 모모화학, 모모 앱시스 기업이 시간 외에다가 하한가를 만들고 부정적 보고서를 뉴스에 내요. 그럼 주가는 급락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한 달 후에 더블 갔습니다. 와. 그 터는 게 들여다 보시면 네. 이거 이제 그 설계자 시각이 있거든. 매도자의 시각. 털어내서 악재 때 일반으로 털어내면 지네들이 싹 거둔 다음에 나중에는 호재를 터트려요. 무슨 백신을 개발했다든. 그러니까 물론 설이지만 그 착착착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 좀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네. 것을 그 CIO들이 주로 짭니다. 헤지펀드의 CIO라든지 재무 담당이라든지 법률 담당이라든지 아니면 대주주의 가방 못지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전번에 그 이제 삼성그룹의 세 분을 소개시켜드리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느냐. 저는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이게 팔로우 더 맨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뭐 반도체 뭐 디램에 뭐 등등등은 어널리스트들한테 들으시고 네. 저한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전략을 짜서 어떤 시나리오를 잡아서 주가를 움직일까. 그래서 소설 같지만 우리 이거는 한번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삼바 팔아갖고 삼성전자 하려면 옛날 6, 70만 원대 갖고 오는 삼성이 갖고 있는 지분보다 지금은 한 1% 내지 1.5를 더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100만 원 거의 90만 원, 100만 원 갔으니까 요거는 7만 원까지 네. 빠졌고 요런 것들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럼 다음 설계를 제가 짠다면 금융지주 만들 것 같아요. 금융지주. 예. 금융지주 시나리오가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시나리오는 금융지주가 되려면 삼성화재를 15% 더 갖고 와야 되고 삼성증권을 한 11% 더를 확보해야 돼요. 네. 이 재원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해 봐야 되고 어. 그리고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어디다가 막교환시킬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이게 금융주하면 금융권은 일부 또 털어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여기에 소설은 삼성 SDS의 그 개인 지분도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네. 이재용 부회장 이거를 나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삼성전자나 삼성물산에다가 퐁당해갖고 변신을 시킬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시나리오에 따라 어떤 거는 플러스고 어떤 건 마이너스가 그렇죠.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팔로우 더 맨 팔로우 더 머니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중국 공부론에 갔다가 지금 락크네랑 뭐 갔다가 난리도 뭐, 아닙니다. 예? 이런 게 보시면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게 글로벌 매트릭스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1 걱정 안 합니다. 아니 환율 얘기 잠깐만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면 오늘 거의 뭐 80원 선까지 네. 갔었잖아요. 지난주에 20원 올라가는지 잘 보자라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보면 좋을까요? 그냥 당분간은 네. 1150원에서 117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아. 하면서 그 한국은행 보이지 않는 네. 개입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우리 파월 의장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 뭐 이런 등등. 기다리고 있죠. 예, 네. 그런데 제가 그거보다 아까 와카네랑이라든지 그 공부론 네. 여기에 따른 중국의 그 구프 펀드를 그러니까 테마셋 같이 보이지 않는 이제 구프 펀드 전략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전략을 쓸 건가 분명히 대권 개입할 것 같거든요. 대권 개입합니다. 거기까지 얘기가 갑니까? 예, 대권 와. 개입해요. 중국. 그러니까 그 이 내년도가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내년도? 네. 요거 가기 전에 뭐 또 요거 있어요? 하나만 더 봐야 돼. 좋아요. 이거 지금 중국 자본이 이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TAPI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네. 이건 무슨 파이프라인인 거예요? 이것도 이게 가스관 이게 이제 투르메키스탄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파키스탄을 거쳐서 네. 인도. 네. 지금 모든 싸움이 그 1대1로라든지 이런 게 그 해양 1대1로, 네. 해양 1대1로의 가장 공격적인 트러블 되는 게, 전번에 우리가 공부한 게 자료를 항상 이렇게 충실하게 가져오셔서 이거였거든요. 이거예요? 네. 이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음. 오바마가 재선되면서 날아간 게 이 아랍의 봄 때에 오히려 이 아랍이나 유럽 가지 않고 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걸로 갔거든요. 피보트 아시아 2014년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 1대1로 해서 여기 이제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로 넘어간 거거든요. 이런 넘어간 이유는 이게 이제 그때 오바마 독트린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피보트 아시아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을 중국이 잡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피보트 차이나로 네. 라오스, 캄보디아가 벌써 여기에 이제 부동항을 중국에 내놔줬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갖고 보이지 않게 중국에서 벌써 있는 것 같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가 벌써 이게 이제 4년 지금 거의 2014년이니까 6년 지나니까 6, 7년 여기 에너지가 어때요? 피보트 차이나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또 옛날에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쪽이 다 어떤 면에서는 달러 패권의 미국이었는데 카타르, 사우디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중국 위안화 결제도 허용해 준다. 네. 뭐 등등등등. 네. 카타르 프로젝트도 보면 여기도 중국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에너지를 미국이 자원을 들어가서 더 군사력이나 뭐 경제력이나 이렇게 투여해야 될 시점인데 네.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대인으로 잡고 유럽에는 니네 좀 해라. 독일하고 뭐 프랑스 보고 좀 해라. 이 아시아는 일본 보고 해라. 아프리카 또 자원가 이렇게 공격하니까 이 아베 신조 이렇게 했다가 여기 아베 신조 이쪽도 망가진 거예요. 이 일본의 에너지가 여기서 망가진 것 같아요. 이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국부로 끌어들이기는 힘드니까 여기서도 또 망가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전략은 새 판짝이에요. 새로운 판을. 예. 다시 다 들어와. 그래서 안으로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현대차, SK그룹 다 들어와서 여기다 져라. 네네. 이런 안으로 체제를 집중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바꾼 것 같아요. 미국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나라가 진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또 북한 문제나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으로 좀 껴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다음 대권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이나 흐름이 이 중국의 에너지와 미국의 에너지의 중간에서 이걸 어떻게 잘 소화해 놓고 이겨야 되는데 여기서 또 어긋나면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소망이 있다면 네. 우리 국민연금도 전투태세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멍 때리지 말고 전투태세 바뀌어갖고 공격적인 구펀드 전략도 세우고 지금 공격하면 방어도 하고 약간 알파 펀드 성격의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끼리 그냥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치열하게 공격적으로. 아니 지금 중국은요 네. 이 지금 블랙록을 끼고 네. 블랙록에는 숨어 있는 중국계 자금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대만 공격하고 그다음에 홍콩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거 보니까 다음은 그래서 일본 공격하나 동남아 공격하나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판을 흔들어 버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거기서 흔들 때 떨어지는 거를 전략자 자산을 지네들이 비펀드로 사요. 그게 이제 가장 무서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방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네. 털고 땡기고. 요게 시차는 그걸 관리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급락의 그림을 6개월 딱 봅니다. 그래서 내년 3월과 4월. 네. 이거 이렇게 잡는 이유는 3월 9일이 대선이에요. 네. 그 다음에 6월 1일이 뭔지 아십니까? 6월 1일? 네. 2022년 6월 1일. 뭐죠? 광역단체장 선거예요. 그렇습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큰 스마트 시티 또 네. 연결고리 정책, 이거에 대한, 여기에 색깔이 2024년을 결정해요, 또. 2024년은 진짜 세계적으로 중요한 맥점의 선거입니다. 그때 또 트럼프 나올까봐 네. 걱정이고, 바이든, 2020, 미국도 있죠? 또 대만이 총통 선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고. 네. 이렇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지금 2021년 이 8월이 네. 2024년까지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경로 의존성이라 있잖아요. 어떤 경로로 가냐에 따라 여러모로 이 예. 시기가 우리의 국운이 승하냐, 우와. 줄어드냐, 이렇게 들으니까 뭐 여러 가지의 네.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의 차이는 롱숏이다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은 롱이고 어떤 네. 자산은 숏이에요. 네. 이거를 잘 구분해야 전략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그냥 그 주식시장의 시각에 펀더멘탈하게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업황에 네. 이런 거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오늘 같이 전 갑자기 점핑을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글로벌 매트릭스적 시각으로 보다 네. 보면 이게 이거를 디자인하는 그 파워맨들의 권력가들의 제일 무서운 사람이 시진핑. 그 다음에 바이든 미국의 이 관련데 이분은 공격형보다 수비형으로 가시네. 지금 수비형으로 가시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예.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저는 다음에 또 공격형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뒤지다 보면 제가 그래서 북방 얘기를 자꾸 하고 수소 얘기를 자꾸 하는 얘기가 그렇죠. 우리 이 그림이 이제 이 그룹들이 왜 이런 연맹을 졌을까라는 것도 이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이 앞으로는 여기서 뭔가 풀어야 자기네들이 먹거리라든지 미래에서 공격하는 거를 풀어나가면서 뭔가 전환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소연맹의 물줄기가 앞으로 우리나라 3년에 5년에 큰 먹거리나 구군을 결정할 것 같고 아주 심플하게 그럼 이쪽도 대표님 지금 눈여겨보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2차 전지 소재 보지 마시고 네. 왜냐하면
히토류 라든 국유화 시켜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까 네. 스토리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를 죽이려고는 숏을 치는 전략을 네. 분명히 선택할 수 있을 네. 때 게임 마약이야. 히토류 국유화. 거기에 최대 라듐 상산 국유화. 제일 피 보는 데가 어디예요? 이렇게 직방으로 오잖아요. 이런 전략을 전략가들이 쓸 거라고요. 롱숏을 분명히 쓸 겁니다. 어느 쪽을 죽이고 어느 쪽을 올리고. 네. 그리고 지네들이 ESG 탄소를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이 탄소 거래세를 제일 먼저 만들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홍콩을 왜 공격하나? 거기 아직까지 영국계 그러니까 땅은 점령했는데 네. 사람과 돈을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 국유기업이나 국유펀드라 해서 그거를 점령하는데 한 3년에서 5년을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부로는 사상이라고 홍위병 전략이라고 홍색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공부론으로 간다는 거는 홍색을 약간 공부론으로 약간 그러면 이걸 또 찬양하는 또 정책 입안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 우리나라 출산율 문제, 또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해결된다. 네. 다음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 어디 한번 보시자고요. 이거를 싱크탱크들이 해갖고 그걸 전략시켜갖고 막 하다 보면 이게 내년도 대선에 이게 또 보이지 않게 또 개입 들어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에 또 2022년과 2024년까지가 2024년까지 이 사람을 바꾸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곧 정책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고 국가의 어떤 전략을 만들고 길을 만든다고 보거든요. 그 흐름의 결정이 이제 시동을 거는 것 같아요. 그런 철학 때문에 팔로우 더 맨 또 우리가 그래서 주장하시는 거고요. 팔로우 더 맨, 팔로우 더 머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당 EPS는 다른 사람한테 듣고 이런 새 변화 같은 거를 그냥 시나리오 스타일로 해갖고 거기에 플러스 되는 쪽은 롱. 예. 지금은 좋은데 짱돌 맞을 수 있는 건 피하고 숏. 우리가 이 전략 때문에 텐센트 지분 갖고 있는 넷마블 무조건 빠져나와, 코에 빠져나와. 이제는 엔터일 것 같아요. 지금 SM이나 이런 거 좋잖아요. 저라면 빠져나오겠습니다. 아하. 그거 팔아갖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갖고 있는 게 낫다고. 오히려. 든든해. 예. 그렇게 바꾸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런 파워맨들이 어떤 전략을 쓰는 그럼 우리가 속 뽑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보 팩트에는 이미 늦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설이 팩트가 돼서 언제쯤 나올 가능성의 확률에 이건 피하고 이쪽은 나쁜데 플러스적인 에너지가 들어올 거는 지금 싸졌잖아요. 그건 그렇죠. 사고 이런 것들을 잘 피해 다녀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장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아니 지금 오늘이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글로벌적으로 지금 어디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너무 점핑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아니 뭐 네. 코로나 때문에 외국도 못 나가는데 진짜 많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만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삼성그룹 이야기를. 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고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 일단 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저기 들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주가라든지 그룹의 전략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지 지금 너무 관심사거든요. 대표님의 머릿속에 스토리는 또 어떻게 짜져 있는지 그 부분 듣고 싶어요. 그때는 나는 그냥 대주의 이기심만 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좀 거창하게 네. 미국에 투자하고 뭐 그거는 한 이 법률 리스크 네. 다 지난 다음에 생각하자. 그래서 이 삼두마차 체제를 벌써 구축한 게 난 그거라고 봅니다. 전번 시간에 이제 삼성전자의 TF팀, 그러니까 이제는 미전실의 수장 두 분이 네. 60대고 감옥에 계시니까. 그때 했죠. 예, 했죠. 그러니까 이 밑에 이 삼성생명 이분이 내가 무섭다 하는 게 여분이 어떠한 그 쪼개고 합치고의 그 핵심으로 뭘 구조화시킬 건가. 그다음에 삼성물산의 이분 부산 대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이것 때문에 이 전에 이 뉴스 때문에 네. 여러분들 그 이 2016년에 삼성 이때는 엔지니어링 부사장 신주 있을 건 때문에 제가 이 뉴스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12,000, 13,000원대 사보자고 전략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설. 분명히 이분이 미전실 출신인데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합병 실패했어요. 2014년 네. 중공업과. 그래서 이걸 증자해 갖고 그 삼성 SD 상장될 때 11.1을 2%를 엔지니어링에다 투입해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재용 부회장님이 그게 갖고 있거든요. 이때 신주 이수거를 들어가셨다. 이게 뭔가 좀 대자부 되지 않습니까? 삼성 SDS 신주 상장 때 이학수하고 김인주 분한테 신주가 해서 이제 상장시키고 1조 성과급 받으시고 나온 이거와 그쵸. 비슷하게. 그래서 23,000원이 하니까 블랙록이 딱 5%를 신고를 딱 해버리더라고요. 블랙록 또 나오네요. 삼성그룹에 네. 주가 그때 가면 블랙록이 꼭 있습니다. 어. 한번 뒤져보세요. 네.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승진해갖고 이제 삼성물산의 TF팀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집사 역할을 지금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금고 이상 받으시면 삼성그룹 대주주 자격 심사 박탈당하셔갖고 권력이 이부진 씨한테 갑니다. 이것도 무서운 시나리오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이 시나리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소설을 가속 썼지 않습니까? 삼성생명, 삼성전자를 삼성물산 함유 갖고 있는 걸 할까? 삼성전자 할까? 이게 롱숏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네. 됐죠.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반은 이제 더 이상 저는 100만 원이 한계다라는. 아니, 더 올려갖고 어느 정도 네. 그냥 바꿔타기 전략이 네. 나올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전략이 이 삼성생명법 이 공격 분명히 들어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그때는 이 화살 피하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보호법을 피하는 방법 이게 이제 금융 지주 만드는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삼성생명을 약간 누를 겁니다. 단기적으로. 예, 그리고 네. 삼성화재나 삼성증권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뭔가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라든지 뭔가 삼성화재를 알게 모르게 지금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몰래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게 벌써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지금 나오나 보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상속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조. 가장 좀 급하죠. 예. 저는 삼성전자 그냥 담보가치 그냥 7만 원짜리를 9만 원, 10만 원 만들면 딱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 늘어나는 것만큼 담보 잡아서 2조 확보해서 또 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 SDS가 갖고 있는 거를 바꿀지 뭔가 개인으로 떨어지는 삼성전자 지분을 더 확보할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배당을 어마무시하게 주는 거예요. 네. 거기서 풀어나가는 방법. 네. 그러니까 주가 담보 가치 높여서 하는 방법,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시켜서 추가로 지금 있는 지분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2% 갖고 있다. 그러면 네. 1% 더 늘리기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거를 자꾸 계열사 다른 것도 갖고 있는 것 같고 뭔가 풀어가는 작업을 네. 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때 이제 인적 분할을 할지 물적 분할을 할지 그 개념이 들어갈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예. 흐름이 어떻게 되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계속해서 느끼지만 대표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진짜로. 이게 스토리니까 예. 확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게 있어요, 진짜로. 이런 생각을 하시려면 진짜 24시간이 모자라실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빅데이터 훈련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연골고리 찾고 이거를 결정할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드라마 작가가 뛰어나시다 그러고 드라마 작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가 미래에 나올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 그런데 정말 아무런 단초나 근거가 없는 상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스토리를 또 그러니까 짜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선 샬록 네. 홈즈가 돼야지. 요걸 왜 이런 의사결정을 셜록 했지? 홈즈. 지날 네. 때 왜 이런 이게 연골고리가 돼서 결정이다는 거. 네. 이때 이 사람은 왼수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럼 절대 이쪽으로 안 가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들여다봐야 되죠. 사이 좋냐? 나쁘냐? 돈줄은 어디로 가냐?
의사결정은 높은 사람이 저기 있어요. 저 사람 허수아비들이야. 바지사장. 실제는 이 밑에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뒤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할 때 뭔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좋습니다. 있다는 거죠. 네. 자, 앞으로도 대표님과 함께 팔로우 더 머니, 팔로우 더 맨 함께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지금 뭐 8,000분에 가까운 분들께서 유튜브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그래요. 너무 시장이 좀 며칠간 어렵고 한동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이렇게 유튜브 함께 하다 보면 어떡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말들이 참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 조금 더 기다리시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좀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하는 환율 생각을- 부분이 아직까지 네. 안정되려면 그렇죠. 1140원 내려와야 되는데 저는 느낌이 어제 오늘에서 됐다라는 네. 느낌이 들고 벌써 홍콩계 애들이 바꿨어요. SK하이닉스는 좀 바닥 들어온 거. 네. 걔네들이 사더라고요. 네. SK하이닉스는. 지네들이 털어내고 검축하고 다 털게 한 다음에 오늘 좀 지네들이 올랐죠. 걷어가요. 근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때려요. 요 시차가 언제 터닝하냐가 이제 가장 관건일 것 같고 그게 8월 26일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8월 26일까지 우리가 주목해 보기로 하면서 오늘 아쉽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런 스토리 기대해 볼게요. 이승조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